자, 일단은 관계사 수업 하기 전에 관계사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사는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난이도는 중하로 쉬운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이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 푸는 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팁을 알고 계시면 관계사 문제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 이 팁을 모르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 꼭 집중해 주시는 거. 자, 그 다음에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거기서 관계대명사가 한 93%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관계부사는 7%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그 시험에서 두 문제가 모두 관계대명사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문제 중에 하나는 관계대명사, 하나는 관계부사인 경우가 간혹 있고요. 시험이 이제 여러 번 있으니까 그 여러 번 시험 중에 관계부사만 두 개가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은 사실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정석대로 문제를 풀어서 맞춰 주실 거지만 혹시 문제가 너무 고민스럽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관계대명사로 골라가지고 오시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숙지하시면서 관계사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계사에 대한 정의를 조금 볼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필기 조금 하시면서 듣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 관계가 무슨 뜻이냐면 접속의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관계지어 주겠다, 즉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명사가 붙어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접속사 플러스 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할 거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사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나뉜다고 했으니까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겠고요. 관계부사는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무슨 역할? 그렇죠.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관계사 뭐 who나 whom 이런 아이들이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할 거고 이따 또 리스트로 드리겠지만 where 같은 아이들은 관계부사거든요. 그럼 그 where 단어 하나가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who나 whom 같은 어떤 단어는 접속사와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고 where 같은 어떤 단어는 접속사와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로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접속사를 배웠어요. 연결어 하면서 접속사도 배웠고 전치사도 배웠고 접속 부사도 배웠었죠. 그때 이제 접속사와 비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접속의 기능을 갖고 있다니까. 자, 접속사는 완벽한 두 문장을 연결해요. 그래서 마침표 하나 안에 문장이 두 개가 있으면 접속사로 연결해줘라 라고 얘기했던 거 생각나시죠? 접속사는 그냥 완벽한 두 문장에 의미만 맞게 써주면 그게 접속사예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할 거라서요. 일단은 동사가 두 개니까 문장은 두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의 기능을 해줘야 돼요. 그게 관계. 그렇죠? 그런데 뒤에 있는 문장에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품사는 명사인 거죠. 그래서 얘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같이 해줘야 돼요. 요 단어 자체가 접속사의 기능도 해주면서 뒤에 있는 주어 역할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 즉 그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었던 아이므로 우리는 얘를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죠. 그쵸?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이 두 문장이니까 접속사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관계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역할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가 비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 역할을 할 거고요. 자, 걔가 목적격이었기 때문에 비어 있던 자리가 우리는 얘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나 접속사 플러스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관계 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뒤에 있는 문장에서 즉 부사를 떼우는 거예요. 지금 관계 대명사는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와 접속사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던 주어와 그 다음에 접속사가 붙어서 주격관계 대명사가 됐다. 얘는 여기 있던 목적어와 접속사가 붙어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뒤에 있는 문장에 뭐가 넘어오는 거겠어요? 부사가 넘어오는 거겠죠.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부사라는 것은 뒷문장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은 어떻게 될 거다? 완벽할 거다. 이게 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뒤에 명사의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해서 주어나 목적어 같은 명사의 자리가 비어 있을 거지만 관계 부사는 뒤에 있는 문장에서 부사를 떼운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떨 거다? 완벽할 거다. 여기까지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요 한마디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문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관계 대명사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쵸? who, whom, which 같은 아이들이 있고요. 자, 사람일 때 주격이면 주어면 who를 써요. 사람일 때 목적격이면 whom을 쓰고요. 사물은 주격, 목적격 상관없이 모두 which를 쓰고요. 요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관계 대명사에는 뭐가 있고, 관계 부사에는 뭐가 있고, 요걸 우리 배우긴 할 거예요. 이따 얘기하면서 또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관계 대명사에는 who, whom, which가 있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들을 대신해서 전부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who를 쓰려고 봤는데, who가 없어요. 그럼 뭘 고르시면 돼요? that 골라주시면 되겠고 which 쓰려고 봤는데 which가 없어요. 그럼 뭘 골라주실 거냐? that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who, whom, which, that까지 모두 관계 대명사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실 거죠. 좋아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을 한번 관계사를 써서 붙여볼게요. 이 문장을 그냥 접속사를 써서 붙이면 I have a son 다음에 뭐 and 정도 붙여주고 the son is a doctor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관계사를 써서 붙일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관계사를 써서 문장을 붙일 때는 아무 두 문장이나 붙이면 안 되고요. 공통된 단어를 갖고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을 위에다가 붙여줄 수도 있고요. 위에 있는 문장을 밑에다가 붙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볼 건데 일단은 밑에 있는 문장 1번에다가 2번을 갖다 붙이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문장을 붙일 거예요. 이 문장을. 자, 그럴 때 붙일 문장에 공통된 단어에 해당하는 관계사를 쓸 거예요. 관계사가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그랬죠? 이 접속사의 접자와 접착제의 접자가 같은 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접착제를 연결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해당하는 관계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얘가 지금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주어 자리에 있는 who를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관계사 who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장에 붙일 건데 붙일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접착제가 갖다 붙어야 돼요. 이 접착제가. 자, 얘가 어디에 붙을 거냐면 공통된 단어 뒤에. 그래서 관계사가 붙여질 문장의 공통된 단어 바로 뒤에 들어가 주면 돼요. 여기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I have a son 뒤쪽으로 관계사부터 who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을 붙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is a doctor.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해석은 의사인 아들이 있어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공통된 단어에 붙여질 문장의 공통된 단어의 관계사를 쓰시고 나머지 문장의 공통된 단어 뒤쪽으로 관계사부터 문장이 쭉 빨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부터? 관계사부터. 뭐부터? 접착제부터. 따라오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반대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2번 문장에다가 1번을 붙이는 경우를 보죠. 그럼 반대로 2번 문장을 붙일 거니까 2번 문장에 해당하는 1번 문장을 붙일 거니까 1번 문장에 해당하는 공통된 단어에 해당 관계사를 쓰실 거예요. 자, 사람이고 목적격이네요. 동사 뒤니까. 그래서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는 뭘 쓰냐? whom을 썼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whom을 써주자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whom이 어디에 붙여질 거냐면 공통된 단어 바로 뒤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2번 문장에 the sun 뒤로 whom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 the sun 뒤쪽으로 위에 있는 문장이 쭉 빨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빨려 들어올 때 순서는 뭐부터? 접착제부터.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whom부터 빨려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The sun, 그 다음에 whom, 그렇죠. 접착제부터. 그리고 I have. 그래서 이 문장이 쭉 빨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문장 쭉 써주시면 돼요. is a doctor.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됐냐? 내 아들이 의사다 라는 문장이 된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관계사를 써서 문장을 붙이는 방법 두 가지를 보셨어요. 어떤 문장이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약간 문장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거를 그냥 설명만 들으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문장을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 뒤쪽으로 2번을 붙이는 경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번 문장 뒤쪽으로 1번을 붙이는 경우를 한번 해보고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제 필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화면 보고 바로 붙이셔도 좋고 문장 두 개를 붙여볼 거예요. 자, 공통된 단어는 Mr. Martin이고요. Mr. Martin에 해당하는 관계사를 쓰셔야 돼요. 주격이면 who, 목적격이면 whom.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릴 건데 시간을 드릴 때 여기 이제 바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 분홍 핑크색이 바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마지막에는 빨간색 바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색 바가 오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해보세요. 네, 여러분 시간 안에 문제 풀어보셨어요? 혹시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 하시면 잠깐 이게 동영상이니까 이런 게 좋잖아요. 잠깐 멈추시고 문제 다 푸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먼저 드려보죠. 자, 일단은 못 푸신 분들 반드시 하고 푸세요. 자, 1번 문장 뒤쪽으로 2번이 붙을 거래요. 그럼 1번에 2번을 붙일 거니까 2번에 해당하는 관계사를 써야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사람이었고 주격이었으니까 who가 들어갈 거고요. 우리 어디로 붙을 거라 그랬냐면 공통된 단어 바로 뒤로 이 문장이 쭉 들어간다 그랬죠. 뭐부터? 접착제부터. 그렇죠. 그래서 I will meet Mr. Martin 이란 문장 뒤쪽으로 접착제부터 who knows the manager.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있던 거 써주면 되죠. At next conference.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은 매니저를 알고 있는 마틴을 다음 회의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반대로 1번 문장을 2번에다 붙이는 경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장이 2번에 올 거니까요.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관계사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이었고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에 whom이 들어갈 거고요. 자, 붙여질 문장에 나머지 문장에 공통된 단어 바로 뒤로 이 문장이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뭐부터 빨려 들어간다? 접착제부터. 자, 그럼 해볼게요. Mr. Martin. 그 다음에 어떻게? whom.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 will meet at next conference.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문장 써주시는 거죠. knows the manager.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해석상으로 자, 내가 다음 회의에서 만나게 될 마틴이 매니저를 알고 있어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거 연습하세요 하는 거는 사실 시험에 뭐 다음 문장을 작문하세요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걸 작문을 해봄으로써 관계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관계사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 알맞는 관계사를 써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일단 뭘 생각할 거냐면 앞에 있는 단어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두 문장 중에 공통된 단어에다가 관계사를 붙여서 그쵸? 나머지 문장에 공통된 단어 뒤로 붙였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얘네 둘은 원래 같은 단어였단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람이면 who나 whom을 쓸 거고요. 사물이면 which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를 보고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결정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자리가 비었나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관계사 먼저 써주고 나머지 문장을 쭉 붙여줬기 때문에 뒤에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 걔가 있던 자리인 걸 알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에 해당하는 주격, 목적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즉, 앞에가 사람이었으니까 who나 whom으로 받을 거고요. 뒤쪽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격에 who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밑에 문장도 볼까요? 자, 앞에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써주실 거다? who나 whom을 써야겠네 했어요. 자, 뒤에 가서 어떤 자리가 비었는지 보자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have도 동사고 is도 동사잖아요. 그래서 have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걸 수도 있고 is 앞에 주어가 비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따지나요 하세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따져주실 거냐면 have 뒤쪽에 목적어가 비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관계사가 있었던 문장 먼저 다 써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문장을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비었는지 판단을 하실 때는 빈칸이랑 더 가까이 있는 동사를 선택하셔서 그 동사에 무슨 자리가 비었냐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빈칸이랑 더 가까이 있는 have 동사에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의 whom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관계사 고르는 방법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앞에 있는 단어 보고 사람 사물 결정해서 뒤에 있는 빈자리 보고 거기에 맞는 격을 쓴다는 거. 앞에 있는 단어 보고 사람 사물 결정해서 뒤에 있는 빈자리 보고 거기에 맞는 격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요. 우리 문제풀이를 할 건데 문제풀이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대세 용법을 잠깐 볼게요.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who, whom, which 대신에 대시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개 대신에 대신 그냥 다 쓰여요. 사람이었건 사물이었건 주격이었건 목적격이었건 상관없이 모두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시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컴마 뒤에 혹은 전치사 뒤에. 그래서 컴마나 전치사 뒷자리가 비어 있다. 뭐 오브 같은 그럴 경우에는 대시 쓰인다, 못 쓰인다, 못 쓰인다. 그래서 컴마 뒤나 전치사 뒤에는 대시 불가능하다. 그 외에 나머지 네 자리는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퀴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막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답이 뭔지 답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릴 거고 빨간 바가 나오면 시간이 완료된 거로 보도록 하죠. 문제가 약간 가려졌네요. 제가 요거를 써드릴게요. 얘는 다 됐고 여기 보기에 요 두 개가 가려져서 who, whom, 그 다음에 which까지 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시작. 네. 자, 시간이 돼서 우리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가려져서 제가 저를 치웠어요. 자, 이따가 또 제가 나오는 순간이 또 있을 거예요. 화면 봐주시고, 자, 앞에 있는 단어 보고 사람 삼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앞에가 employees로 사람이 나왔으니까 who 아니면 whom을 써줄 거고요. 뒤쪽으로 갔더니 present라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있어요. 뭐가 비었어요? 주어가 비었죠? 그러니까 주격에 뭘 써주실 거다? who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밑에는 proposal, 우리 단어 외웠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제안서라는 사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전부 사물 취급하는 거예요.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아닌 건 전부 다 사물. 그래서 위치로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사물일 때는 주격도 목적격도 위치니까 나는 뒤에 무슨 자리가 비었는지 안 보고 사물이 나오면 무조건 위치를 써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관계 대명사 문제는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 부사 문제를 푸실 때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자리가 비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자리가 비었으니까 목적격의 위치구나까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The hybrid car라고 뭐가 나왔어요? 사물이 나왔어요. 우리는 요거 뭐로 받을 거다? 위치로 받을 거다. 뒤에 동사가 바로 있으니까 주격의 위치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택지에 위치가 없어요. 그러면 뭘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that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나 who, whom 대신에 전부 뭐로 바꿀 수 있다?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밑에는 the candidate가 나왔는데 얘는 후보자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인 거죠. 그래서 who나 whom으로 받으셨어야 되고요. 뒤로 갔더니 director가 주어고 recommended가 동사예요. 무슨 자리가 비었어요? 목적어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격에 whom을 쓰셨어야 돼요.
그런데 선택지에 whom이 없어요. whom이 없다고 사람이니까 who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whom 대신에 뭐로 바꿔줄 수 있다? 그렇죠. that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that을 고르시는 거죠. 좋아요. 자, 그 밑에 가볼게요. The manuals가 나왔어요. 우리 이것도 단어로 한번 드렸어요. 설명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manual 사물이니까 뭐로 받을 거예요? which로 받을 거고요. 동사가 바로 나와서 주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주격의 which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이게 주격의 which구나 하고 하려고 봤더니 선택지에 that도 있어요. which 대신에 that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that일지 which일지를 고민하실 건데 제가 컴마 뒤에는 that을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 될 거다? which가 정답이 될 거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나타나 볼까요? 짠! 자, 그래서 우리 이건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교재에 practice 6-1 문제고요. 관계 대명사 한번 풀어주실 거예요. 이거 정답이 뭔지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soul to soul이라는 그 명사가 나와 있어요. 뭐 어디에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될 거다? 사물이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뭐로 받으셨어야 돼요? which로 받으셨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컴마 뒤에는 that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that은 들어갈 수 없고 사물일 때 which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을 또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what. 자, what은 관계대명사에 속해요. 우리 아까 관계대명사에 뭐가 있었었냐면 who도 있었고 whom도 있었고 그 다음에 which도 있었고 that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에 속하고 이거 플러스 what 또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 근데 what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희가 안 보이는구나. 플러스 what이 있을 건데 what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what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대명사이긴 하지만 앞에 있는 선행사를 포함해요.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선행사가 뭐냐면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선생님 할 때 그 선, 먼저 선, 그 다음에 단일행, 품사할 때 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단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관계사 플러스 앞에 있는 단어, 우리 관계사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였어요? 공통된 단어. 공통된 단어를 합쳐서 뭐로 바꿔줄 수 있다? what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공통된 단어는 the thing이었어요. 그러면 붙여질 문장의 공통된 단어에 해당하는 관계사 사물이고 목적격이니까 which를 쓰셨고요. 이게 나머지 붙여질 문장의 공통된 단어 뒤로 쭉 빨려 들어간다. 뭐부터? 접착제부터. 자, 그럼 문장은 어떻게 될 거예요? I don't know the thing 이라는 문장 뒤쪽으로 which부터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which, 그 다음에 you want. 이렇게 들어가주면 문장 두 개가 관계사를 써서 붙은 경우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what은 공통된 단어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라고 얘기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공통된 단어와 관계사를 합쳐서 얘를 뭐로 바꿔줄 수 있다? what으로 바꿔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I don't know what you want 라는 문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이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두 문장 다 맞는 문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what의 특징은 뭐냐? w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먹었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없고 바로 동사가 나온다.
라는 거. 그러니까 알맞는 관계사를 쓰세요 했는데 앞에 명사가 없다. 그러면 와시겠구나 생각하시고, 반대로 알맞는 관계사를 쓰세요 했는데 명사가 있다. 그러면 what은 절대 선택될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연결해서 뭘 보실 거냐면 관계 부사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관계 부사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where, when, why, how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게 관계 부사고 어떤 게 관계 대명사인지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를 우리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 육하 원칙 알고 계시죠? 한국어에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가 원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게 다 의문사들이거든요. 여기에서 명사는 이런 애들. 은는이가 붙고 을을 붙는 아이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해당하는 거.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 무엇을 해당하는 거, 누구를 해당하는 거, 사람일 때는 whom, 사물일 때는 which.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는 싹 다 뭐가 될 거다? 부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관계 부사고요. 그러면 관계 부사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서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을 거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어땠어요? 불완전했다면 그렇죠? 관계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할 거니까 즉 뒤에 있는 문장에서 부사를 떼올 거니까 문장이 어떨 거다? 완전할 거다 라는 게 이 두 개 간의 어떤 문법적 차이였어요. 정말 뒤에가 완벽해지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을 붙여볼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붙일게요. 밑에 있는 문장을 위에다가. 그러면 공통된 단어가 the house, 그 다음에 the house일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관계사를 쓰실 건데 사물이니까 which고요. 전치사 뒤에도 목적격을 써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which, 목적격의 which를 쓰셨고요. 자, 어디에 들어갈 거냐? 붙여질 문장의 공통된 단어 바로 뒤로 이 문장이 쭉 빨려 들어간다 그랬어요. 뭐부터 들어갈 거다? which부터. 그래서 I bought the house는 제가 써봤고요. 그 뒤쪽으로 어떻게 붙으면 돼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which 그 다음에 어떻게? they live in 요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뒤쪽에 있었던 관계사는 관계사가 앞으로 가면서 이 전치사를 같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they live in the house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in the house 컴마로 끊고 they live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전치사가 만든 자리이니 같이 자리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in which 그 다음에 they live 이렇게 써도 맞는 문장이에요. 두 문장 다 맞는 문장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장소를 얘기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장소를 얘기하는 관계부사로 바꿔줄 수 있어요. 뭔 말인고 하니 우리 뭐 in the house they live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이렇게 묶어서 지워줄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지워줄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합쳐서 통째로 필요 없는 품사인 뭐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통째로 합쳐서 부사로 바꿔준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where they live 이렇게 들어가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때는 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즉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불완전해요. 어디 뒤에가 비었어요? 전치사 뒤에가 비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불완전하고요. 반면에 관계 부사가 들어갈 때는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사를 떼운 거니까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뒤에 문장 완벽하죠? 목적어가 없는데요 하시는데 우리 자동사 리스트 배웠었죠? 뭐 있었어요? 가고 오고, 오르고 내리고, 일하고 사퇴하고, 그 다음에 살고 죽고.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거는 살다에 해당하는 동사니까 자동사예요. 즉 목적어가 없이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인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벽할 땐 관계 부사가 오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할 때는 관계 대명사가 온다까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요. 관계 부사는 어떻게 고르는지 고르는 방법을 볼 거예요. 고르는 방법은 관계 대명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앞에 있는 단어를 보고 사람 사물을 결정해요. 오케이? 그래서 사물이니까 위치를 쓸 거야 하고 뒤에 빈자리를 보고 거기에 알맞는 격을 쓸 거죠. 그래서 사물이니까 위치야 목적어 자리가 비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 밑에 문제 보시면 앞에가 사물이에요. 그래서 뭐로 받을 거예요? 위치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주어, 동사로 문장이 어때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무슨 자리가 비었는지 보고 주격이 비었으면 주격의 관계사를 쓸 거고 목적격이 비었으면 목적격의 관계사를 쓸 건데 얘는 지금 뒤에 빈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어떻다? 완벽하다. 뒤에 문장이 완벽하면 뭘 써줄 거다? 관계 부사다. 그래서 똑같이 앞에 있는 단어 보고 뒤에 빈자리 보고 답을 고를 건데 뒤에 빈자리가 없으면 관계 부사를 써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요런 애들이 쓰이는데 여기에 이제 GTLF는 how도 같이 나오죠. how는 어떻게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관계 형용사인데 요거는 사실 부사로랑 똑같이 문제를 풀이하긴 하는데 우리는 GTLF에는 안 나오니까 요건 안 볼게요. 그래서 when, where, how, 그 다음에 why는 왜 이런 식으로.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풀어볼게요. 앞에가 사물이고 뒤에 빈자리 갔더니 빈자리가 없어. 그러면 문장이 완벽해. 관계 부사야. 그랬을 때 얘가 어디에서 그쵸? 어디에서 요 자리에 어디에서 넣고 말되면 where 언제에 넣고 말되면 when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집에서 내가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where 들어간다고요. 따라오셨죠? 근데 이때 요 앞에 있는 단어를 보고 사람 사물을 결정을 할 건데 앞에 단어가 없어요. 그냥 I boat까지만 있어. 선행사가 없으면 뭐가 답이라고요? what이 들어간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퀴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빨간 막대가 오는 시간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풀도록 하죠. 시작. 그냥 눈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단어 보시고 뒤에 빈자리 보시고 뒤에 빈자리가 없어서 완벽하다면 관계부사. 네, 시간이 다 됐고요. 자, 그러면 퀴즈 문제 한번 볼게요. 혹시 문제를 다 못 푸셨다. 그러면 동영상 잠깐 멈춰주시고 문제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오세요. 자, 앞에 있는 단어를 보고 사람인지 사물인지 결정하려고 봤는데 앞에 명사가 없어요. 동사만 있죠? 그럼 뭐예요? 앞에 있는 단어를 먹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공통된 단어와 관계사가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고양이가 남았어요? 그게 뭐다? what이다. 그쵸? 그래서 우린 이 자리에 what을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빈칸 앞에 또 month가 나왔어요. 사람이 아니면 전부 사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로 받을 거냐면 which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무슨 자리가 비었는지 봐줄 건데 뒤에 갔더니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have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고요.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office building이 왔어요. 빈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한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빈자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는 이제 못 들어가고 관계부사가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요거는 시간이잖아요. 언제에일 거니까 뭘 골라주실 거다? when 선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3번 가볼게요. 3번은 그랜드 파크 호텔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죠. 사물이에요. 위치로 받으실 거고요. 어떤 자리가 비었는지 보자 했는데 동사가 있고 주어가 있어요. 여기 컴마로 끝났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겠죠.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없구나.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목적격의 위치야.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 그렇죠. 동사가 지금 수동이에요. 우리 수동태 BPP 수동태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있을 때 목적어 앞으로 보내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취해주고 by 플러스 s를 붙인다. 그래서 뒤에 뭐가 없는 게 특징이다. 목적어가 없는 게 특징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잠깐 가려졌네요. 제가 필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게 특징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 목적격의 위치야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 자리에는 관계 부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호텔에서 라고 얘기할 거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줄 거다? 장소니까 where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밑에 갈게요. 4번은 빈칸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사람 사물을 따지려고 봤는데 투부정사만 나오고 명사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인지 사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앞에 있는 공통된 단어를 먹었다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명사가 없으면 what을 골라주실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나타나 볼까요? 짠! 우리 오늘 했던 거 좀 정리하자면 관계대명사는 이번 시간에 했던 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의 명사 자리가 비어야 된다. 즉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관계대명사에는 뭐가 있었냐면 who도 있고 whom도 있고 which도 있고 that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 that은 컴마 뒤에는 쓸 수 없다. 전치사 뒤에도 쓸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거 생각나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어떨 거다? 완전할 거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when이나 why나 how나 where 같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관계 부사로 쓰일 거고 뒤에 문장이 완벽할 거다. 그 다음에 우리 what도 했었어요. 그쵸? what은 앞에 있는 공통된 단어를 먹을 거니까 what 앞에 명사가 없으면 빈칸 앞에 명사가 없으면 what을 골라줘라 라고 얘기했던 거 이게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했었던 얘기고요. that은 컴마나 전치사 뒤에 쓸 수 없다. 자, 이번 시간에 했었던 얘기고요. 우리 잠깐 그 1교시 여기서 마치고 쉬는 시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